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태의 만리풍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척 간첩선 사건의 진실규명과 한일 외교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온 일본과의 적대적 관계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경제보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무역보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일본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되면 임진왜란 침략의 피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 규모와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듯 싶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 아닙니까? 나라를 걱정해온 사람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대일 외교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압박의 강도는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싸움이란 것은 상대를 알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성산이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 게 최상입니다. 문재인의 얘기대로 남북 관계도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 아닙니까? 일본과도 이런 무역 전쟁은 서로가 하지 않고 가는 게 최상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방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전기 제품 생산업체인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등에게 필수 부품 등을 공급 중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업체는 물론 다른 중소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생산 중단, 수출 중단에 이어서 기업이 순식간에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중단되면 나라 경제가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응책이 고작 WTO 제소라니 웃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집단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고 있습니까? 이런 집단이 이 나라를 경영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장 기업들이 죽어나갈 판인데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국제기구에 제소한다는 게 이들의 수준입니다. 이게 국제기구에 제소하여 성소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설령 성소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기업이 다시 살아납니까? 기업 경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아닙니까? 완전 유치원 수준의 발상이고 또한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본이 왜 우리에게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했을까요? 이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우리에게 정치적 보복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세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일본이 정치적 보복을 한 것이지 무슨 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게 감정적 보복을 그리고 정치적 보복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반일 감정을 먼저 불러일으켜서 국민을 선동하고 일본에게 적대시 해오지 않았습니까? 완전 내로남불식 주장이 아닙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은 옳고 상대가 한 것은 안 된다는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 질서 속에서 한 나라의 안보와 평화는 오로지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에 딸려 있습니다. 즉 부국 강병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이 귀한 진실을 왜 외면합니까?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 관계만을 보더라도 완전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은 물론 경멸에 가까운 외교적 무시를 당해도 입도 뻥끗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중국에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중국은 또 미국의 무역 보복, 관세 폭탄을 맞고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중국도 미국에게는 대응할 경제적 능력과 군사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게 핵폭탄 투하로 일본에게 항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본에게 미국은 원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가슴 속에 그 엉어리를 숨기고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대항하면서 세계 경제 대국을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또한 평화를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 대국의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때로는 억울한 감정을 숨기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어찌 문재인 정부는 좁쌀 같은 마음으로 힘도 능력도 없는 국가가 우방국인 일본에게 감정적인 대응만을 일삼고 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구해준 동맹국인 미국에게는 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뒤에서는 비수를 꽂는 짓들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만 중요하고 상대의 감정은 왜 살피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적은 호시탐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또 경제적 압박을 해오면서 뒤에서는 북한을 돕고 있는 중국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면 애써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재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이 사실상 종전선이 되었고 지금 이 나라가 평화가 온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이라도 했습니까? 남북 사이에 종전선언이 되었고 평화가 왔는데 동해 국방 한계선 몰래 넘어서 삼척까지 간접선이 왜 넘어왔습니까? 또한 최근 북한의 항공기는 왜 또 우리의 내륙 깊숙이까지 침투해 왔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신인균의 국방TV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국방부에서는 계속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다음엔 육로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는 서해를 통해서 유수한 침투조를 내려보내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땐 또 뭐라고 둘러댈겠습니까? 앞으로 과연 남북이 전혀 군사적 충돌 없이 평화스럽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4명의 기순자 중 2명은 왜 서둘러서 북으로 돌려보냈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구의 지시로 이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내통 사실도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들 간접선의 정체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삼척항 간접선 침투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계속해서 삼척항 침투 간접선에 대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몸통은 청와대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덮으려고만 합니까? 지금으로서는 국회 국정조사 이외에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켜내려면 문재인 정권이 하루속히 물러나는 길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온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해서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문재인 퇴진을 외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인태의 만리풍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